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후보로 나선 광주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네, 최고위원 경선 때문에도 시간이 없으실 텐데 오늘 또 본회의 또 참여하셨죠? 네, 조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특별법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지원특법. 야당에서는 뭐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을 것이고 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왜 참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이게 이제 헬리콥터 타고 현금 살파는 거 똑같다 이런 좀 이치에 닿지 않은 소리를 좀 하고요. 네. 그 이진숙 이제 탄핵 안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까지 얘기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저희는 방송 장악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른 거죠.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퇴를 했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틈이 없었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이를테면 미션을 완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 MBC 쪽에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다 교체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하루 만에 또 사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방송 장악은 일단락 됐다. 할 일 했다. 일부러 완수한 거죠, 자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직무 정지돼도 난 괜찮다.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건 얘기도 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군요. 그렇죠. 오늘 이제 탄핵이 되는 순간부터 현재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겨우 하루 이틀 사이인데 임명되고 탄핵이 가결되고 직무 정지되고 이렇게 됐네요. 아시는 것처럼 박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형적인, 그러니까 5명이 지금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여기서 2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뭐 저희들이 탄핵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의 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전혀 온당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그 직위에 부적절하다 이래가지고 탄핵을 했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반응도 왜 그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을 앉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방송에 나오셔도 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만큼 경제가 민생회복지원금. 경제가 이건 이제 정부에 갈 텐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들겠죠. 제2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경제가 힘드니까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예수 경기를 좀 진작해보자 그런 건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걸 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전남에서 전북에서 있고 일요일은 광주 오전, 오후 전남 그렇게 돼 있죠. 일정이 바쁘신데. 최고위원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여당이 오늘도 그럼 밤샘에 거기서 토론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금 저희들이 의결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방해하면서 이제 무제한 토론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고 그럼 내일 전북에 가실 수는 있는 겁니까? 내일 갈 수 있습니다. 갔다가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때 다시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 노란봉투법을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시키고 24시간 지나면 강제 종료할 수 있거든요. 강제 종료를 시키고 다시 그걸 의결을 해야죠. 일정이 그리고 바쁘십니다. 다시 모레 아침에 이제 다시 광주 전남으로 가야죠. 일일이 이제 만나고 전화하고 이러기 힘드시니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왜 최고위원을 출마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나 간명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태로는 네. 그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겠고 그리고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해야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격인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예.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은 이 정치검찰과 제대로 싸울 정치검찰 해체 투쟁 전문가 한 사람 보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이 무너뜨릴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재명을 지킬 필요가 있죠. 이재명을 지킨다는 것은 정치검찰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있지도 않는 이 사실을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난번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자기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호남 의원들 중에 제일 먼저 이재명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고 특히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목표가 한 가지 있는 게 지역 출신 그 최고위원이 지금 제가 만약 떨어지게 되면 모두 수도권 7명이 나머지 7분이 다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챙기고 호남 몫을 챙길 호남의 정치적 열망을 중앙정치에 반영해야 될 그런 채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반드시 좀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시면 가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광주 7분은 모두 초선. 재선이 이제 민영배 의원 한 분이셔가지고 아무래도 광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지 않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3번 그러니까 지난 6년간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은 전북, 전남, 광주 순으로 선대 의원님들이 도전했어요. 선출직에. 근데 모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4번째인데 사실 광주, 전남북, 호남은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뭐 호남의 심장부라고도 하고 호남의 근거지 아니죠. 민주당의 근거지라고도 하고 실제로 다 권리당원 수도 3분의 1이나 되거든요. 33%나 되는데 호남 당원이 보니까 41만 명이에요. 많습니다. 전체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민들의 이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의 일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시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걸 보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제가 그래서 근래 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대표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재명 후보죠 지금은. 호남 출신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좀 공개적으로 말씀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건 이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력으로 좀 들어오시라.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한테는 그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겠습니까?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10군데 시도해서 치렀는데요. 4곳에서 8위하고 6곳에서 7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인 거죠. 몇 위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5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이 또 한 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위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이제 그 안에 한 분 포함이 되면 5위까지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내공이 있는 분들이고 쟁쟁한 분들이어서 쉽지가 않네요. 이번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투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호남 당원이 벌써 41만 명이고 전체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를 한 분들이 23.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호남 지역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실은 호남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면 아마 그 기세로 뭐 4, 5위 안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볼만하다. 충분히요. 그래서 진짜 호소를 좀 드립니다. 하여튼 한 명은 지역 출신으로 뽑자. 특히 호남 출신으로 뽑자. 전북, 전남, 광주의 이 당원 동지분들께 제가 절실하게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간절하게. 내건 공약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말씀하셨지만 정치 검찰을 해체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켜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근데 이재명 후보를 지금 후보시죠. 대표는 아직 아니시니까 지킨다는 게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자고 하는 거를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을 앞세워서 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키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무슨 그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있어서 그러면 좋은데 정치 검찰들이 완전히 이거 조작을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건 정치 탄압이어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죠. 또 어떤 분은 지금은 이제 비상 상황이다. 평상시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에는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력한 단일 대우가 지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만취 상태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그런데 그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배우자도 같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고를 쳐서 국정이 엉망진창이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희 야권이 만약 분열을 하거나 이견을 내보이는 것은 자멸행위죠. 이런 때는 강력한 단일 대우를 갖춰서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힘있게 싸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무슨 일극체전이 명심경쟁이니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저쪽에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쪽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힘있게 나오니까 자신들이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를테면 엉뚱한 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최고위원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경쟁자들이, 그러니까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5명 안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다음에 월드컵으로 치자면 죽음의 조약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다 후보로 오셨지? 라는 또 생각을 해봐서 여쭤봅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려는 거죠. 이 시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정을 책임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이때 지도부에 들어가서 좀 힘있게 싸워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책무감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주에 뭐 주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최고위원회를 해야 되고, 또 온갖 골치 아픈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서 싸워야 하고 또 일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이 능력 있는 분들이 왜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경쟁을 하실까 싶어서.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더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사명감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개인적 이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없고, 여기는 뭐 이른테면 카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별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당이 어디로 가느냐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개인의 어떤 사명감, 책무 이런 것도 충족시키지만 또 나름의 뭐 명예로움 같은 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되시면, 누가 되시든 간에 되시면 정말 배의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호남으로 봐서는 그게 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1위, 2위를 보면 이제 원외 인사 정봉주 후보가 지금 1위, 그리고 김인숙 후보가 2위.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원외 인사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뭐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 상황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보면 온라인에서 유력한,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게 좀 높고요. 1주차 지나고 2주차 오면서 꽤 바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4위 안에 못 들겠냐 하고 나왔는데, 대표께서 이제 선출기로 최고위원 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뭐 4위 안에 못 들겠습니까 했는데, 실제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거의 최하위로 나오는 게 이 온라인의 침투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뭐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가 온라인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 팬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은 그 팬덤이라는 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 지지층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적극적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예.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났고요. 이제 근래 이게 조정 국면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가 2주차 들어서는 많이 뛰어올랐고요. 명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의원님. 예? 김민석 후보가 이제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명심이 예.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영배 정도는 좀 호남 몫으로 해서 호남에서 좀 최고위원 한 사람 선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드렸더니 예. 그건 불공정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예. 아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딱 중앙에 앉아 있으면 지금 왼쪽에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뭐 거의 100%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가 되면 왼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누구 앉힐까? 여기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 자리거든요. 예.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를 보면서 분위기를 이제 잡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누구누구에게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김모 후보에게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퍼지면서, 네. 예, 당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그런 의견이 잘 이렇게 퍼지면서. 직접 언급은 없으셨고. 직접 언급은 네, 없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김민석 의원께, 그러니까 다른 유세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수석은 하시라고 차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주에서 손잡고 좀 같이 좀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본회의장에서 이제 투표하다가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 1, 2, 3, 4위를 해야 되겠군요. 예, 아마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이 당원들이. 예. 저기에 누가 앉으면 좋을까 이렇게. 저는 그럴 것 같고 저도 이제 박찬대 후보 옆에 원대 옆에 아니면 김민석 후보 옆에 정도 앉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 이야기가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은? 지금 저희 정견 발표에 보면 예. 계속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탄핵 얘기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탄핵을 꺼냈었죠. 탄핵해야 된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거치게 하지 못하고 지금 넘어오고 말았는데 네. 지금은 국민들이 벌써 140만 넘는 국민들이 국회에다가 탄핵 청원을 해놨고 그래서 이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저는 과반 이상의 탄핵을 시켰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국민 정서는 이미 탄핵에 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정서는 그렇고 또 의원님과 또 민주당의 기류는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나오신 분들 중에 탄핵을 말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네. 대표들만 지금 대표 후보들도 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딱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정치검찰 해체를 가지고 나오는 게 네. 윤석열 정권을 지금 호위무사처럼 지키고 있는 게 정치검찰이어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의 이 손발을 잘라내는 것은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되고 그래서 힘이 약화돼야 탄핵의 조건이 될 테니까 지금 탄핵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회가 200석 이상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부터 꺼내는 것이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 민주당에서도 여건을 지금 저는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2 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제가 네. 지금 전략기획위원장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 보자면 네. 검찰에서 아마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를 지금 털어줬다 지난번에 출장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제2부속실 설치를 해서 이걸 좀 무마하고 눈 가리고 아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속실이 아니라 구속실이 될 것 같아요. 김건희 구속실.
김건희 여사의 제2부속실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김건희 부속실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 사람이 지금까지 부속실이 없어도 자꾸 여기저기 개입해서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최순실 씨가 지난번에 청와대 들어날 때 네. 그를 차로 모셨던 그 이영선 행정관이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부속실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그 부적절한 개입, 국정 개입을 오히려 국정 개입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정농단의 폭이 오히려 더 커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속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 김건희 구속실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진정성 있는 어떤 조치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검찰에서 지금 저렇게 슬쩍 주가 조작 사건이나 듀얼백수 이런 걸 살짝 털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네. 단순히 광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광주 전남 호남인들의 정치적 요구, 정치적 열망을 중앙정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 치르면서 보니까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딱 두 가지 말씀만 하셨어요. 제발 좀 잘 싸워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좀, 즉 민생이죠. 민생을 좀 챙겨라.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잘 싸워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호남인들의 열망을,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중앙정치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저를 좀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수도권으로 이 여세가 이렇게 여세를 몰고 가서 반드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명령에 복종하도록, 명령을 잘 받들도록, 정치적 요구를 잘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싸워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